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혹시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59세고요. 퇴직 11년 차. 되게 재밌고 행복하게 사는 백수. 이전에는 혹시 어떤 일 하셨어요? 은행 다녔어요. 23년간. 23년 동안 은행에 계속 한 곳에 한 재직하시다가 직장만 23년을 다녔고 그리고 퇴직했죠. 48살까지 일하고 49살에 퇴직했어요. 그럼 은행에 아까 다니셨다고 하셨는데 은행은 몇 살 때 이제 입사를 하시게 되신 거예요? 27살에 대학 졸업하고 바로 입사를 해가지고 23년 정확하게 다니. 그럼 이제 처음에 보통 이제 입사했을 때 주변 분들 반응은 좀 어떤 편이셨어요? 93년에 제가 은행 시험을 봤는데 당시에 은행들하기 되게 어려웠고 직장이 그 당시만 해도 지금이야 우리나라에 세계적인 기업들이 많잖아. 당시에는 이제 아무래도 평생 직장 개념으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했으니까 은행 인기가 좋았었죠. 그래서 대학 졸업할 때도 다들 은행 들어가고 싶어요. 우리 이제 결혼할 때 처갓집에서 되게 좋아했었죠. 근데 그 되게 안정적인 직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빨리 나와야겠다고 생각하신 것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들어보고 싶어요. 일단 IMF가 지나면서 우리나라 은행들이 이제 망한 은행이 나오고 영업 환경이 많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 프레임을. 그래서 한 40살쯤에 내가 생각할 때 10년 이상 다니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그때부터 사실은 이제 조금 뭔가 나 스스로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 노후 준비를 해야겠다 하는 마음을 먹으셨을 때 가장 먼저 했던 건 혹시 어떤 거였어요? 우선은 이제 공부를 시작했죠. 맨날 회사 일만 하다가 이게 새롭게 뭔가를 하게 되면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살게 되는가. 그 당시만 해도 블로그를 통해서 많은 정보도 얻고 계획 같은 건 잡았죠. 그러면 이제 어디까지 내가 열심히 하겠다라는 그런 목표치나 그런 게 있으셨는지. 어쨌든 조금 축적을 하기 위해서는 잘 벌 때 아껴야 돼요. 젊은 시절에 고생하고 이러는 거는 사실 돈을 모으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직장 생활을 할 때 그렇거든요. 처음에는 돈을 모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공급도 네네. 그래서 처음에는 돈이 모이지 않는데 직장생활 하다 보면 직급이 쌓이고 이제 연봉이 올라가고 이러면서 자연적으로 사람들이 돈을 모을 수 있는 여건은 되는데 그때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차도 바꾸고 그 다음에 뭔가 나도 이 정도는 써도 돼 하고 여행도 다니고 좋은 옷도 사 입고 근데 저는 이제 마음속에 그런 준비에 있었어요. 내가 벌 수 있을 때 아껴야 된다. 그래서 잘 벌 때 정말 독하게 저축을 했고 저축을 하는 것도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냥 은행 저축하는 게 아니라 좋은 회사의 주식을 사고 그다음에 펀드를 여러 가지를 확인해보고 연금 자산들도 여러 가지로 형태로 바꿔보고 이런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던 연습을 많이 하셨던 거네요. 그리고 은퇴 생활하면서 그게 네. 큰 힘이 됐어요. 그럼 이제 퇴직할 때 이제는 됐다라는 마음이 이제 드셔서 나온 거예요. 그렇지. 그럼 그거의 기준은 혹시 어떤 거였는지. 다른 사람들이 1년에 연봉을 1억 몇 짜리씩 주는 직장을 왜 이렇게 자기 발로 때려치고 네. 나가는지 모르겠다고 다들 이해가 안 간다고 했는데 나올 때 저는 그랬어요. 스노우볼 이펙트라고 해서 눈덩이가 굴러가면서 나는 일하지 않아도 내 돈들이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내가 정한 금액에 어느 정도 맞는 수준까지 왔었어요. 그러면 그때 세워놨던 목표치는 혹시 얼마였어요? 금액. 네네. 그러니까 퇴직할 때 제가 연금 자산으로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한 3억에서 4억 정도를 연금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 적립액이요? 예, 적립액이고. 그리고 이제 퇴직금도 많이 탔고, 저 같은 경우 이제 다른 직원들이라든가 우리 친구들, 동료들 같은 경우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직원들이 되게 많았는데, 23년 동안 저 중간정산하지 않고, 이게 누진제로 쌓이니까 퇴직할 때 그 돈이 제법 목돈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은행 퇴직하기 전에 이제 집은 한 채 내 돈으로 빚 없이 마련해 놨었고, 그러니까 이제 준비가 조금 돼 있었던 거죠. 그리고 퇴직한 이후에도 연금을 계속 그었고, 그래요? 예. 근데 수입이 끊기잖아요. 아니죠. 집사람은 이제 직장을 다니고 네네네. 있었죠. 예, 지금도 다니고 모아놨던 돈들이 자본소득이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그 돈 가지고 생활은 충분히 할 수 있었고요. 연금을 열심히 계속해서 부었고 그 연금이 지금은 정말 상상지 못할 만큼 커져 있죠. 그러면 이제 국민연금이 있고 개인연금이 있잖아요. 국민연금도 계속 꾸준히 납입을 하신 거죠? 지금도 붓고 있어요. 그럼 혹시 연기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그거는 엄청 고민 중이에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연기하게 되면은 7.2%씩 더 주거든요. 네.
저는 지금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라 사실 연금을 많이 타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언제부터 어떤 흐름으로 타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은 타는 시기를 굉장히 고민하고 있어요. 개인연금은 아직 못 타고 있거든요. 아, 네네. 이미 수령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지났는데 지금 어차피 그 연금을 타면 제 금융소득 종합과세 수령으로 그 돈을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못 하고 있고 그것도 지금 최대한 늦추고 있는데 국민연금 문제는 이건 이제 종신연금이잖아요. 네네. 얼마를 더 타기 위해서 5년을 늦출 것이냐 그 문제는 고민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예상 수령액은 혹시 어느 정도지 국민연금은? 어제 제가 연금 포털에 들어가서 보니까 현재 기준으로 18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것도 5년 다 꽉 채워서 연기하면 거의 250만 원 와. 넘어요. 그러면 개인연금은 혹시 월에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 개인연금은 지금부터 수령한다고 치면 우리 집 사람하고 나하고 600만 원씩 받아요. 다 합해서.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도 굉장히 고민 중이에요. 공제를 안 받은 것은 또 인출할 수 있는 구조가 있거든. 그런 것도 조금 이제 좀 고민 중이에요. 아,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고민도 되게 많으시겠어요. 그럼 이제 주식도 아까 하시고 계시다고 했는데 배당금도 따로 나오나요? 배당금 나오죠. 종합과세는 거의 배당금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몇 천만 원 나오죠. 연이간. 그러면 이제 노후의 헌금 흐름에 대한 고민은 이제 거의 없으시다고 봐도 될까요? 그래서 전혀 없어요.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럼 이게 보통 몇 년 정도 준비했다라든가 혹시 그런 게 있나요? 퇴직하기 전에 집중적으로 준비한 거는 한 5, 6년 정도 오. 공부를 열심히 했고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노후 준비하기 늦었다라고 할 시기가 있을까요? 전혀요. 그러면 막 이제 곧 퇴직을 앞둔 사람들도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다고 절대 안 듣죠. 앞으로 몇십 년을 살아야 하잖아요. 60이 돼서 90세까지만 산다고 해도 30년을 살아야 준비하는 게 절대 늦지 않아요. 본인이 이제 안 해봐서 그러거든요. 힘들고. 맞아요. 근데 그렇게 미리 알고 계셨던 거는 선생님이 이제 은행원으로서 근무하신 경력도 좀 도움이 됐던 건가요? 뭐 도움이 되긴 했죠.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이 다 이러냐 했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동기가 저도 굉장히 많은데 네. 다들 여유롭지 못한 동기들도 많아요. 그러면 이제 막 귀찮고 알아보기 싫고 막 그런 이제 마인드들이 있잖아요. 이제 막 저는 귀찮고.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런 분들은 본인이 열심히 안 한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본인이 안 바뀌면 자식들의 삶도 안 바뀌어요. 네. 아이들도 그렇게 비슷하게 가게 돼 있어서 음. 그러면 정말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네. 본인이 안 바뀌면로 해서 아이들도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데리고 국민연금 지사를 데려갔어요. 그래서 가서 고등학교 2학년생들을 국민연금을 가입시켰어요. 그리고 한 달씩을 부어주고 납부유예를 시켜놨어요. 결국에 국민연금은 개인이 연금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기간을 늘리는 거예요. 많이 붙는다고 많이 주는 게 아니라서. 근데 그거를 그냥 너무들 간과하는 거. 맞아요. 자신의 삶이 귀찮아서 안 하면 아이들한테도 그 영향을 미치고 아이들의 삶도 어려워진다는 것을 좀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에게 그럼 당장 그냥 오늘부터 해볼 수 있는 건 혹시 모르는 거 없을까요? 일단 개인이 연금을 이제 55세가 넘으면은 사실 아예 지금 신규 가입이 안 되죠. 예. 그래서 개인연금 같은 건 참 어렵긴 하죠. 네. 하지만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좀 설계를 할 수 있고 국민연금은 최대한 많이 받는 방법을 연구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가 납입을 하거나 아니면 연기를 하거나 해서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고 그리고 내가 안 되더라도 뭐 내 배우자라든가 네. 아니면 내 자녀라든가 그거는 미리 준비해 줄 수 있는 거잖아. 그렇죠. 공부하면 절대 남 주지 않거든. 그럼 이번 겨울에는 혹시 마닐라 다녀오셨다고 했는데 네. 이제 원래 은퇴하기 전부터 그런 걸 계획하고 계셨나요? 예, 제가 겨울을 조금 이제 추운 걸 싫어해서 네. 따뜻한 곳에 가서 지내는 걸 좋아했는데 아이들 어학연수 때문에 마녀나를 몇 차례 갔었고요. 아이들 없으셔도 이제 두 분이서 계속 그렇게 예, 하시는 앞으로 이제 몇 년 내에 집사람하고 이제 겨울이면은 겨울살이를 매년 갈 생각이에요. 따뜻한 곳으로. 예. 그래서 또 궁금한 게 이제 해외 체류하면 건보료가 면제된다고 하는데 3개월 이상 해외 체류하면 이제 그 아. 신청할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금이나 건보료는 기꺼이 내려고 합니다. 제가 올해 서울시 선정 모범 납세자에 선정이 돼서 상장이 나오는 거예요? 예전에는 표창장을 줬다는데요. 네. 지금 표창장을 안 주고 이렇게 카톡으로 와요. 모범 납세자 오. 선정 안내해가지고 이렇게 되게 철저하게 계획에 따라서 생각하시고 생활하시고 해오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후가 내 생각 좀 다르다라고 한 포인트들이 있었나요? 있죠. 사실은 경제적으로 여유를 갖고 하는 거는 계획에 따라서 잘 돼요. 본인이 노력하는 여하에 따라서 네. 충분히 가능한데
이제 노후에서 중요한 세 가지. 첫 번째 자신의 건강, 그다음 배우자의 건강, 그리고 경제력, 그다음 나머지 한 가지는 이제 가족과의 관계, 그다음에 주변과의 관계인데 첫 번째 그 건강은 정말 본인의 젊은 시절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자기가 고스란히 받는 청구서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건강은 젊었을 때부터 유의를 해야 돼요. 제가 50이 넘어서 처음으로 이제 러닝을 시작해서 뛰기 시작했는데 조금만 무리하면 통증이 와서 좀 더 일찍 시작했어야 됐구나 이런 후회를 많이 해요. 그다음에 이제 사람과의 관계는 가족 간의 관계도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주변인들하고는 확실히 관계가 조금씩 약화되고 네. 이제 끊어져요. 네. 예, 그런 것들은 이제 마음을 좀 놔야 되죠. 주변에서 친구나 그런 분들이 선생님 좀 부러워하거나 그렇진 않나요? 아이, 그런 얘기 하죠. 그분한테도 뭐 조언을 해주고 하시나요? 많이들 물어봐요. 아. 네, 많이들 물어보고 제가 이제 주식 스터디 모임도 하고 있나요. 그다음에 성인 독서 교실도 운영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많은 분들한테 선한 영향력을 좀 미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오랫동안 준비해서 이뤄놓은 것들이니까 그거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기꺼이 알려드리려고 애쓰거든요. 이제 앞으로의 이제 노후 생활은 어떻게 보내야겠다라고 하는 혹시 생각 있으신가요? 생각을 많이 하죠. 네. 내가 노후를 어떻게 지내는 게 올바르고 좋은 것인가. 노후가 이제 60쯤 되면 어느 날 갑자기 오롯이 나한테 시간이 너무너무 많이 남아요. 제가 생각하는 이제 앞으로의 노후 생활은 그런 것 같아요. 저한테 생각하는 거는 이렇게 남아도는 시간을 때우는 게 아니라 젊었을 때처럼 보람 있고 바쁘게 지내는 거. 계속 고민하죠.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하게 하루를 잘 지낼 것인가. 그리고 남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면서 하루를 지낼 것인가.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현실적인 조언 이제 한마디 해주신다면 긴 목표를 잡으셔. 긴 목표를 잡고 공부를 시작하세요. 긴 목표라면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플랜을 얘기하는 거죠. 이를테면 뭐 한 달 계획이라든가 1년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는 잘 하잖아요. 네. 저는 이제 46에 늦둥이 아들을 낳았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가 키가 좀 덜 큰다고 우리 집사람이 이제 키 크는 영양제를 먹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날부터 우리 아이하고 하루에 줄넘기 1200개, 1300개를 해보자 약속을 하고 4년을 했어요. 하루도 빼놓지 않고. 우리가 약속한 이제 5년 중에 이제 1년 정도 남은 거죠. 사람들이 어떻게 4년을 할 수 있겠나 하지만 이제 그렇게 길게 계획을 잡는 거죠. 긴 계획을 잡고 그걸 하루하루 해가다 보면 자신이 변해가는 걸 느끼거든. 아이한테도 큰 교훈이 되고. 그 다음에 본인의 삶이 변하기 시작해야 자녀들의 삶도 바뀐다. 그리고 담배, 술 이런 거 70, 80 넘어서 끊으면 의미가 없어요. 가능하면 피시던 분들, 그다음에 술 많이 드시던 분들도 조금 일찍 끊는 게 좋지 않겠니? 대단한 의지력이 필요한 건데. 그렇죠. 그리고 운동 이런 것도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면 좋다는 거. 이런 생활이 투자하고 그다음에 부를 축적해 가는 데도 도움이 될까? 절대적으로 도움이 돼요. 사람의 의지력이 관련된 거. 그런 얘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젊은 분들한테는 우리나라 우량 주식 사시고 미국의 우량 주식 사시고 자신만의 재테크 노트를 만들어놔. 그럼 어떤 걸 적으면 좋을까요? 저 같은 경우 이제 오늘 주식이 폭락했다고 하면 저는 은행에 가요. 연금 펀드에 돈을 넣어. 왜냐하면 그날 돈을 넣으면 그 다음날 기준가가 제일 낮은 상태에서 이게 적용이 돼요. 나중에 수익률에 엄청난 차이가 나고 그런 노하우 하나하나를 이런 노트에다 꼼꼼히 적는 거죠. 그러면서 생활에서 실천하고 자기가 생각 안 날 때는 노트 한번 펴고 그렇게 노하우가 쌓이는 거죠. 재테크. 그리고 이제 훌륭한 멘토를 찾으시고 인터넷 카페라든가 블로그라든가 진짜 그런 분들과 유대 관계를 갖고 커뮤니티를 만드시면 본인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적극적으로 이렇게 자신을 만들어야 멋진 노후가 기다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줄 수